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시의회 인사검증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노포에서 양산을 거쳐 KTX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오는 27일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남 체육의 꿈나무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30년 전통의 신월중학교 야구부를 만나봅니다. 양산의 한 배관 도장 공장에서 온탕조에 빠진 20대 이주 노동자가 사고가 난 지 8일 만에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보훈 인사 논란에도 시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반발한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보훈 인사 철회 등의 피켓을 든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홍남표 시장에게 보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인터뷰 송심사, 보훈 인사 철회하십시오. 시장님, 철회하십시오. 보훈 인사 해야지. 시장님, 철회하십시오. 본회의장 안도 시끄러웠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진혁익 의원이 문화예술 분야 경력 부풀리기와 증명서 미제출 등 조 후보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의 임용 결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일하려는 창원 시민들에게는 서류 하나하나 깐깐하게 확인하고 증빙이 어렵거나 서류 하나만 미비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게 하면서 왜 조영파 임용 후보자에게는 창원시가 편애하며 엉터리 서류 평가를 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계속된 임용 철회 요구에도 홍 시장이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창원문화재단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122회 임시회가 폐회되지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서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실제 특위 출범 자체가 미지수인 상황. 민주당 의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와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9일 경남과 부산, 울산에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노포에서 양산을 거쳐 KTX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다행히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말 그대로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 울산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입니다.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는 것인데요. 총 길이는 48.8km이고 사업비는 3조 4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그해 8월에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열차는 초기에 경제성을 위해서 트램이 논의됐었는데요. 수송량과 속도에 있어 광역 전철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전철로 선회했습니다. 네,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경기도는 상당히 구비돼 있지만 지방으로 보면 이제야 충청이나 대구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부울경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광역 간 철도 이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구간인데요. 이 부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세 지역이 협의를 통해 4차 국가철도망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것,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일단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이 최종 선정은 아니죠. 맞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 확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설계, 보상, 착공이 가능한데요. 장밋빛 시나리오는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 준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보면 중부내륙 순환열차나 김천 문경선처럼 예타를 들어가 4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역에선 기대가 높은 상황이죠. 당연합니다. 부의경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노포에서 울산역까지 50분대 생활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를 중심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연계 등 다양한 교통망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초광역 경제동맹, 생활권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800명이 참가하는데요. 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남체육의 꿈나무들을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차례로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30년 전통의 신월중학교 야구부를 찾았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된 훈련. 신월중학교 야구부는 올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대표로 나섭니다. 2년 전에는 마산 동중학교에, 지난해에는 양산 원동중학교에 패하면서 전국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신월중은 지난달 열린 선발전에서 다시 만난 양산 원동중을 10대 4로 꺾어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전국 소체 무대는 간절했습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는 했는데 항상 져가지고 맨날 아쉽고 근데 막상 지고 나니까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해서 3학년 때는 저희가 똘똘 져가지고 한마음 한 뜻으로 절실하게 했는데 결과 따가지고 이번 본선도 똑같이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도 다 그렇고 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연습한 만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0년 문을 연 신월중학교, 그리고 4년 뒤인 1994년 야구부가 창단됐습니다. 그동안 NC 다이노스 오영수 등 우수한 선수를 대거 배출하며 신월중 야구부는 3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훈련에 매진하는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는 신월중 야구부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항상 우승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다 보면 이번 시합 때 안 다치고 열심히 즐기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최고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줄여나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동메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고 조금 더 운이 따라준다면 금메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에 나가는 이번 전국 소체에서 신월중 야구부의 목표는 금메달. 모두의 바람과 함께 금빛 승전보를 전해주길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어버이날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 장수 어르신을 조명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순천에 살고 계신 102세 김기심 할머니인데요.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은 걱정 없이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조례동에 위치한 한 주택. 올해로 102살 김기심 할머니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할머니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우고 있어 집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따뜻한 돌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종교 방송을 듣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할머니가 꼭 지키는 일상입니다. 밤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27살 때 여순 사건이 발발해 남편을 잃고 시부모님과 생후 6개월 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남겨진 김할머니. 여고생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 자녀들을 키워냈고 자녀들이 장성해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우리 딸은 시설 먹고 우리 아들은 없이고 뒤치고 그때 지갑이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둘만 보고 살았지. 시어머니 시아버니 버치고 시어머니는 호랭이 걷고 그 밑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오늘날까지 살았네 그래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할머니는 잔디로 가꿔진 집 앞마당을 매일 20바퀴씩 걷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별다른 질병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로 걷는데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할머니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에 대해 매일 기쁘게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느님 들어가게 그걸 지를 원이지. 나는 하느님 앞으로 갈 것이다 싶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외롭지 않아. 긍정적인 마음과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 이렇듯 철저한 자기관리가 102살의 나이에도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김기심 할머니의 장수 비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2분쯤 합천군 대병면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6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탑승했던 83살 A씨와 81살 B씨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한 공장에서 온탕조에 빠진 20대 이주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지난 1일 낮 1시 20분쯤 양산의 한 배관 도장 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온도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동하다 67도 온탕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장평동 127번지에 장평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청사 이전을 준비하던 거제경찰서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1986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장평동 127번지 LH가 소유한 학교 용지에 이전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이 거제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칭 장평고 신설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거제시는 청사 이전 대체부지로 옥포 조각공원 일원을 제안했지만 거제경찰서는 관공서 입지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진상락 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년간 창원시의원으로 근무하는 등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착오나 문장을 다듬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진 도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받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